안녕하세요. 초보 전기인 장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이 검전기 다음으로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큰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를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켓형 디지털 테스터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되게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아날로그에 비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스케일 같은 거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이 표시가 어떤 걸 의미하고 간략한 측정법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그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제가 회로를 짜서 실제 디지털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뭐 응용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은 실제 실무에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하기에는 좀 너무 길 수가 있어서 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벌써 이제 V 볼트 표시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는 같은 볼트 표시인데 제 위에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부분은 물결 표시로 되어 있죠. 바로 교류 표시를 나타냅니다. 교류는 이렇게 파형이 흐르니까요. 그리고 왼쪽에 같은 볼트는 볼트인데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직류 표시 DC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거는 교류를 나타내고요. 당연히 이제 옴 표시 나타나 있는 기능,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게 화살표 표시가 맞대 있고 이제 소리 나는 표시가 나 있죠. 이건 이제 현장에서 보통 이제 도통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 전선에 끊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도 많이 쓰고요. 여기서도 이제 도통 되면 소리가 나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소리로 이렇게 소리로 표시를 내주는 도통 기능인데요.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사용 방법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볼트 같은 경우 지금 노란색으로 두 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직류나 교류를 측정할 땐 당연히 이 두 리드선으로 직류나 교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선 상태에서 측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항이나 도통 측정할 때는 이 두 리드선에서 제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한 4.6V 정도의 전압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활선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면 안 돼요. 종종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같은 기능이 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실수로 모르셔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실수로 이렇게 도통 기능에 놓고 살아있는 활선, 예를 들어서 220V 교류를 딱 만약에 되면 테스터기 퓨즈가 나가거나 내부 회로가 손상됩니다. 보통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퓨즈가 나가는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이제 비슷한 테스터기가 망가지게 되겠죠. 사우르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기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저가형 같은 경우는요. 요즘 거의 그런 거 출시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하시기 전에 이렇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저항인지 도통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전압은 활선, 도통, 저항은 절대 활선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고요. 현장에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한번 직류 한번 측정해 볼까요? 뭐 직류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많이 측정하긴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한번 이왕 저희는 여러 가지 보면 좋으니까 매거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 각종 테스터기 설명해 드렸을 때 설명해 드렸죠. 현장에서 매거라고 많이 부르고 절연 저항계 표현하는데, 절연 저항계 같은 경우에는 이 양 리드봉에서 측정할 때 이 검은 이 붉은색 리드봉에서
이 설정값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500V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직류 500V로 측정을 해서 절연 저항값을 구하는데요. 한번 그럼 진짜 직류 500V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디지털 절연 저항계고요. 500V 놓고요. 준비하고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직류 500V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테스터기로 직류에 먼저 맞추고요. 네, 537V 이렇게 뜨고 있죠. 제 말씀 그대로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고압은 측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500V 이상 측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만약 500V, 1000V로 만약에 놓고 했다면 제 테스터기가 망가지겠죠. 그런 점도 꼭 주의하시라고 한번 이 500V짜리 매거 한 거고요. 보통 멀티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00V 고압 측정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500V 저압만 측정하는 포켓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뭐 저희가 직접 직류 뭐 1000V 이상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537V 측정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직류는 측정을 하고요.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검정기 같은 경우에는 1.5V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핸드폰과 다르게 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직류 기능을 이용해서 건전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류 기능뿐만 아니라요. 한번 제 거 배터리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근데 측정할 때 뭐 아날로그와 다르게 좀 바뀌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적색 리드봉에 플러스를 대야 되고 검색 리드봉은 마이너스를 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뭐 디지털 같은 경우 바뀌어도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꼭 같은 표시되어 있는 걸로 해주시면 좋고요. 한번 해볼게요. 직류 1.10V, 1.5V 거의 뜨죠. 그럼 굉장히 건전지가 생생하다고 알 수 있겠죠. 실제는 제가 맨 처음 샀을 때 한번 측정해 봤을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 한 1.61V까지 뜹니다. 뭐 말만 1.5V지 새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V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은 계속 제가 검전기를 사용하죠. 그럼 이제 이게 1.4V, 뭐 1.3V, 1.2V까지 떨어지면 조금 이제 전압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슬슬 교체해 줘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거의 1V 미만으로 떨어졌다. 만약에 이 측정기가 배터리를 측정을 했는데 뭐 0.9V다. 그러면 뭐 시계 같은 거 넣어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건전지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직류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렇게 검정기 같은 경우 사용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직류 기능을 활용했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은 한번 교류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교류에 지침에 올려놓고요. 근데 교류 측정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 아시겠지만 이게 넣을 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에 넣으면은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측정이, 지금 제 거 분명히 살아있는데 1.5V 밖에 안 들죠. 교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류 같은 경우에는 리드봉이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내부에 달 때 이게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지금 219V가 떴죠. 이 부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물론 먼저 활선 상태할 때 검전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검전기 아니고 이렇게 테스터기로 교류가 살아있는지 확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리드봉을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면 확실하게 접촉을 안 하면은 이렇게 1.5V 죽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 측정하실 때는 콘센트 이용할 때는 한번 꼭 몇 번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움직여 보셔서 218 지금 218V 정도 가까이 뜨죠.
좀 전압가가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꼭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증류할 때 콘센트 들 때 몇 번씩 움직여서 정확하게 접촉이 되는지 이거 확인하시는 걸 꼭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교류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저항 기능. 뭐 말 그대로 여기서 한 4.6V 정도가 나와서 저항을 측정하는 건데요. 4.6V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페아 수도 뭐 0. 몇 mA라서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 몸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제 몸의 저항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사람 몸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제 몸의 저항은 약 한 146.7kΩ 이렇게 뜨죠. 지금 이렇게 제가 154.0kΩ 하는데 감이 없으시죠? 걱정 마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감전이나 차단기 다룰 때 인체 저항과 그 누설 전류에 영향을 할 때 좀 더 그 미리암페아를 암페아 단위로 좀 고쳐서 여러 가지 좀 보시기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감이 올 수 있도록 킬로옴과 메가옴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테스터 기능을 통해서 제 저항은 100 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제 몸의 신체 저항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선 같은 경우 측정해 볼까요? 당연히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값이 되게 낮겠죠. 전선의 저항 측정해 볼게요. 거의 뭐 저항값이 엄청 낮죠. 약간 말썽을 일으키네요. 이렇게 테스트하기. 네, 거의 저항 자체가 0.1옴. 저항값이 굉장히 낮죠. 당연히 뭐 전선이니까 그렇겠는데 한번 이 저항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직접 한번 교류 모터의 그 결선법 하면서 이제 곧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모터의 그런 저항을 측정해서 모터 전선 코일이 소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그 모터 앞에 가서 실제 실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통 같은 경우도 역시 말 그대로 이 선에 끊어지지 않았다면 디스플레이 표시와 함께 소리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나죠. 이 도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한 선 같은 경우 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 가닥 선이 있을 때 그 선을 찾을 때 많이 쓰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본 기능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능이다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 도통 같은 경우에도 전선 찾는 것도 제가 직접 한번 복잡한 회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회로를 꾸며서 그 선을 찾는 방법을 실제 시범을 보이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하기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만 이런 기본 기능을 한번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좀 더 각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때 어떤 부분이 유용한지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만 이번 기본 기능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포켓형 디지털 멀티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보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 전압 같은 경우에는 활선 상태에서 당연히 측정해야 되지만 도통이랑 저항 측정할 때는 활선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류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응용해서 하트선과 중성선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멀티테스터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기본 기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